사실은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 이후의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글쎄요, 지금 텀 프로젝트를 어떤 주제로 수행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혹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다수 문서로부터 이제 주요 품사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아주 간단하게 했던 것들은 품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어요. 품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추후에 분석을 하게 되면 명사만 뽑는다든지 할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감자 고구마 이런 파일을 갖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수 문서에서 주요 품사를 빈도 계수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보면 지금 요 실습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하나씩 보지는 않을 거고요. 긴 코드인데 이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함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파일은 JSON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JSON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그 저희 연구실 뉴스 지난주에 이제 크롤링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D랩 뉴스를 JSON 포맷으로 크롤링. 자, JSON으로도 크롤링 할 수 있고 또 TSV로도 크롤링을 할 수가 있었죠. 더 정확하게는 JSON으로 크롤링, TSV로 크롤링이 아니라 크롤링한 문서를 JSON으로 저장하고 TSV로도 저장할 수 있고 이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살펴볼 코드는 JSON 라인으로, 우리 지난번에 했던 JSON 라인으로 저장된 여러 개의 문서에서 주요 품사의 빈도를 계수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파일은 crawling DRAM use crawling DRAM use js.txt 파일이고요. 여기 같이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여기 있습니다. crawling DRAM use .json 이렇게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내용은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 지금 JSON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딕셔너리 하나, 그리고 또 딕셔너리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요 파일을 받은 다음에 요게 지금 딕셔너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발췌를 할 겁니다. 즉 body라는 요소만 분석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 크롤링을 할 때는 여기에서 뭐 CSS 선택자 뭐 이렇게 파싱을 하고 복잡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는 딕셔너리잖아요. 딕셔너리니까 키가 bodyin의 밸류만 구해오면 되는 거라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뽑은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빈도 분석을 수행을 할 건데, 빈도 분석 중에 품사를 명사만 보려고 해요. 명사가 뭐 일반 명사, 고유 명사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NNG, NNP, NP 요렇게 분류된 거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분류된 애들만 뽑아내고 그 중에서도 고빈도로 상위 7개 명사만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너무 적지 않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연습이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JSON 라인 파일에서 쭉 이제 지금은 요 이그젬플 일부만 보여준 거고 길게 돼 있겠죠. 길게 돼 있을 건데 얘네들로부터 형태소 분석을 해서 명사만 뽑아내고 빈도수 높은 거 7개를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서를 벡터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D1, D2, D3가 있을 때 얘네를 모든 문서의 벡터가 모든 단어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7개의 고빈도 명사만을 가지고 벡터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여기는 각 함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소개를 할 거고요. 그 함수의 결과로 어떤 중간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소개를 할 겁니다. 보면 지금 원문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원문 데이터가 있었고 read article이라는 그런 함수를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럼 read article을 수행을 하면은
문장들의 집합으로 아티클, 그리고 그 아티클들의 집합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아티클에서 본 연구실의 졸업생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한 문장이잖아요. 요 문장, 두 번째 문장, 요 두 개를 합친 게 아티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read articles를 수행하고 나면 여기에 하나의 문장,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 해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티클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 아티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리드 아티클을 하게 되면 아티클의 집합을 반환하는데 각 아티클은 문장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형태소 분석이 되겠죠. 자, 지금 방금 봤던 요 아티클즈라는 거를 전체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각 아티클별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를 해주는 건데, 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티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티클에 대해서 형태소 분석을 하고 나서 주요 단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필터 조건으로 주려고 했던 게 명사, 즉 명사 개요, 명사가 아닌 것들은 제거하고 명사만 남겨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아티클이 리스트 하나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리스트가 여러 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리스트의 리스트 형태로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컴포즈 닥이라는 거는 지금 위에 있었던, 자, 요 위에 있었던 얘네를 다시 하나의 문자열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뭐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제가 우리 지금까지 했던 코드를 재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 우리 오늘 배웠던 것들이 다 감자, 고구마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재활용하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문자열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만약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분석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가 되겠죠. 할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나누는 건 나누는 거고 다시 모으는 건 모으는 거고, 네, 요렇게 굳이 모을 필요가 아마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해서 더 좋은 코드를 갖고 계시면 혹은 더 좋은 코드를 만드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요 코드를 재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고빈도 단어, 아까 명사 7개라고 그랬잖아요. 고빈도 명사 7개를 해봤더니 아마 요렇게 7개가 나왔나 봐요. 이렇게 7개가 나와서, 그러면은 모든 문서들이 이렇게 7차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차원 벡터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서에 봤더니 요 7개 단어 중에 부탁이 들어있고요. 이 부탁이 왜 고빈도 단어가 됐을까요? 제가 저희 뭐 연구실 게시판에서 부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부탁을 어떨 때 하냐면 이거죠. 많은 축하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래서 부탁이 많아진 것 같고요. 자, 보면은 네, 부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정보, 축하, 부탁, 정보, 축하. 첫 번째 아티클을 볼까요? 여기에 부탁, 정보, 축하, 부탁, 정보, 축하. 네,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아티클에는 전체를 아울러서 고빈도 단어 7개를 뽑았는데 그 7개 중에 3개의 단어만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매트릭스는 문서 단어 행렬 닥터 매트릭스이기는 하죠. 닥터 매트릭스이기는 한데 여기에 문서는 모든 문서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문서는 모든 문서가 다 포함이 됐고, 단어는 모든 단어가 아니라 명사만 포함됐고, 그 명사 중에 고빈도 단어인 7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트 텀 카운트, 요거는 좀 번외의 함수가 되겠네요. 요거는 아까 앞에서 뽑았던 요 7가지 고빈도 단어 있잖아요. 그 고빈도 단어에 대해서 빈도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앞에서 지금 이렇게 그 주요 함수들의 역할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함수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함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재활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렇습니다. 딕키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아까 딕셔너리 중에서 바디 부분만 뽑아내려고 하니까 여기를 바디라고 준 거고요. 만약에 딕셔너리 중에서 타이틀만 뽑아내겠다 그러면 바디가 아니라 타이틀을 쓰면 되겠죠. 자, 해서 바디 부분을 뽑아낸 거고, 메이저 포우즈는 그 세종품사 태그에서, 세종품사 우리 지금 코모란을 쓸 거잖아요. 코모란을 써서 형태소 분석을 할 건데, 메이저 포우즈에서 지금 명사 계열 3개만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형용사를 넣고 싶다라든지 동사를 넣고 싶다라든지 하면은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put 파일 네임은 지난 주제에서 크롤링을 해서 제이슨 라인 포맷으로 저장했던 그 텍스트 파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를 빈도 계수를 한 아웃풋 파일은 아웃풋 파일의 이름은, 잠시만요, 좀 바꿀게요. 네, 여기 아웃풋 파일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아웃풋 파일은 데이터셋에 DRAM use count underbar JSON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품사는 여기 정했는데 그 주요 품사 몇 개를 볼 거냐? 7개만 보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8개, 9개 이렇게 뭐 바꿔가면서 해도 되겠고, 빈도가 동률이 나올 때는 글쎄요, 정확히 제가 모르겠네요. 동률이 나올 때는 먼저 출현한 게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나다 순이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맥스텀은 7, 이렇게 여러분의 이제 요 부분을 계속 바꿔가시면 되겠죠. 자, 요 부분 중에서도 파일 경로와 맥스텀 정도를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함수들이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메인 함수를 바로 실행하지 않고 메인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메인 함수라 함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 각각의 세부 함수들을 다 정의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함수들에는 우리 그동안 배웠던 빈도계수라든지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파일 입출력이라든지 그런 게 골고루 다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크롤링 부분은 이미 돼 있는 상태니까 크롤링은 빼고, 보면 여기는 이제 파일 입출력에 대한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 형태소 분석이 주가 될 거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합치는 문자열로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오늘 배웠던 그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다 정의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 메인 함수 실행 이렇게 하게 되면 아웃풋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걔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지금 아웃풋 파일 아직 없죠. 아웃풋 파일 없는데 얘를 실행을 하고 나면 네, 아웃풋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지금 요 내용이 아마 아웃풋 파일에 있을 겁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보면 여기에 7개의 주요 명사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7개의 명사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0번 문서, 1번 문서,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1번 문서, 2번 문서, 3번 문서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서 어떤 단어들이 몇 번 나왔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외로 아까 뽑아본 게 7개의 주요 단어에 대해서 빈도수 순으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한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자, 아웃풋 파일을 열어볼까요? 아웃풋 파일을 열어보면 네, 요것만 적었었군요. 네, 아웃풋 파일에는
그 닥텀 매트릭스를 다 적지는 않았고요. 마지막에 요 부분 있죠. 그래서 주요 빈도수를, 주요 단어들을 빈도수대로 정렬해서 적었습니다. 아마 요거는 왜 적었냐면 나중에 워드 클라우드 할 때 지금 우리가 했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크롤링을 하잖아요. 크롤링을 해서 제이슨 라인이 됐건 TSV가 됐건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장을 한 다음에 걔네들로부터 주요 빈도를 뽑아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 파일을 아까 방금 열었던 요 파일을 워드 클라우드의 인풋으로 보내면은 기본적인 분석의 한 세트가 마련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코드는 우리 그동안 살펴봤던 코드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큰 흐름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크롤링 할 때 이렇게 제이슨 포맷으로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제이슨 포맷으로 저장된 걸 가지고 우리가 주요 품사 빈도 계수하는 거를 지금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제이슨 포맷으로 한 거 말고도 TSV로도 우리가 저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TSV로 저장된 거는 엑셀에서 불러오기에서 열면은 네모 반듯하게 볼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제이슨 라인 파일도 분명히 용도가 괜찮지만 TSV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엑셀이 편하기 때문에 엑셀에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난 그 크롤링 할 때 TSV로 저장을 했으니까 지금 이 위에 코드에서 TSV를 읽어오게 한번 해보세요. 즉 뭐냐면 다 똑같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 자 제이슨 포맷으로 저장된 파일을 읽는 코드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요 코드를 조금만 바꿔서 제이슨이 아니라 TSV 파일을 읽어오게, 아마 뭐 요 부분이 바뀌지 않겠어요? 여기 파일을 읽어오는 부분이니까. 자, TSV 파일을 읽어오게 하시고요. 그럼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 건 어디냐면은 입력을 제이슨이 아니라 TSV 포맷을 불러오게 하고요. 그리고 출력도 아까 위에 거랑 파일 덮어 쓰지 않게 뒤에 여기만 제이슨이 아니라 TSV로 바꿔주시고요. 주요 품사는 여전히 그대로 명사 3가지 종류를 하시면 되겠고 단어 개수는 7개만 해서 요거를 한번 연습 삼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TSV 파일을 다시 열어볼게요. 저는 바탕화면에 빼놨고요. 파일에 열기에 바탕화면에 있는 TS 파일을 구분기호로 분리를 했고요. 탭으로 분리를 해서 그냥 뭐 마침을 하면 네, 이렇게 됐죠. 네. 아까 제이슨 라인일 때는 얘가 지금 body라는 부분에 있었지만 TSV로 있을 때는 세 번째 칼럼에 있는 내용만 가져오면은 이제 발췌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해서 얘네에 대해서 요 세 번째 칼럼에 대해서 빈도 계수를 하는 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실습을 해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빈도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부에는 다분히 이론적인 내용,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후반부에는 그래서 실제로 빈도 계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코드 단위로도 살펴보고, 또 사이킨런이라는 아주 유용한 패키지를 활용하는 법 위주로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크롤링 했던 문서, 제이슨 라인으로 되어 있는 문서 셋이죠. 문서가 아니고 그 문서 셋으로부터 원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주요 품사에 대해서만 빈도를 계수하는 연습을 해봤고요. 또 그것을 아주 조금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한번 TSV 파일을 가지고 빈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장시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